네, 안녕하세요. 다원수학의 김대훈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11월부터 개강을 하는 제 예비고일 수업이 어떤 수업인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자 소개를 시켜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으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소개에 앞서서 이제 지금 중학교 학생들이 예비고일 시기를 잘 거쳐서 고등학교에 올라왔을 때 이제 치러지는 내신 시험들에서 사실 만족스러운 점수를 받기가 꽤나 힘든 일이에요. 이제 학부모님들도 종종 말씀을 하시는 게 전화로 시험 끝나고 나서 아니 우리 애가 중학교 때는 수학 시험을 뭐 한 개 틀리거나 100점 받는 게 다반사였는데 고등학교 올라와서는 이제 이런 점수를 받으니까 이제 본인은 너무 납득이 안 된다. 우리 애가 이제 뭐가 잘못된 건지 좀 알려달라라는 문의 전화를 이제 많이 받았던 경험이 있는데 사실 당연한 거예요. 중학교 때 치러지는 수학 시험이랑 고등학교 때 치러지는 수학 시험의 성격이 너무나 다르고 수학적인 내용의 차이도 너무나 크기 때문에 중학교 때 했던 습관을 그대로 고등학교에 가지고 올라오면 좋은 점수를 받기가 힘들거든요. 그 시험에 대한 차이점들 몇 개를 설명을 해드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메꾸기 위해서는 고등학교 올라와서 어떤 식으로 수학 공부를 해야 하는지 그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는 수업을 어떻게 진행을 할 건지에 대한 흐름으로 소개를 시켜드리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차이가 나는 거는 시험 시간이 물리적으로 꽤나 많이 부족할 거예요. 사실 이건 당연할 수밖에 없는 게 중학교 때 치러지는 수학 시험과 다르게 고등학교 내신 수학 시험은 학생들의 등급을 판별하기 위한 시험이거든요. 학생들을 줄 세우기 위한 시험. 그렇다 보니까 학교와 선생님들도 시험 문제를 출제를 하실 때 조금 더 어렵고 더 어려운 문제들을 많이 쓸 수밖에 없고 학생들이 좀 풀 수 없는, 풀기 어려워하는 문제들을 많이 넣어놔야 학생들이 등급이 잘 판별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단순 난이도도 중학교 때보다는 많이 어려워질 거고 그리고 서술형 시험도 보는 학교들이 꽤 많죠. 그런 풀이를 하나하나 시험 시간 내에 쓰는 경험을 또 이제 중학생들은 많이 안 해보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에 있어서 차이점이 느껴지기 때문에 시험 시간이 꽤나 많이 부족할 겁니다. 실제로 많은 학생들이 시험 시간 내에 모든 문제를 다 풀어보기도 전에 시험 시간이 끝나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연습을 지금부터 미리 많이 해둬야 이제 이런 것들은 잘 극복을 할 수 있을 거고 이제 수학적인 내용으로 넘어가 봐도 이제 중학교 때랑 다르게 수학적인 단순히 양이 되게 많이 늘어나죠. 단원들이 되게 방대해요. 단순히 과목들만 나열해봐도 공통수학 1, 공통수학 2, 대수, 미적분 1, 그리고 확률과 통계 요까지가 필수 과목들이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선택 과목으로 기하랑 미적분 2를 선택을 할 거란 말이에요. 이러면 이제 다뤄야 되는 단원이 7개입니다. 7개. 요 단원들이 전부 다 내신 시험이 치러지는 단원들이다 보니까 단순히 양이 되게 많아져요. 양도 많아지고 그럼 이제 문제 풀어야 되는 양이 많아진다는 건 당연한 건데 그에 앞서서 내가 익히고 있어야 될 개념의 양이 훨씬 더 많아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중학교 때 했던 안 좋은 습관들이 뭐가 있냐면 사실 중학교 때는 어려운 문제들을 풀 때 개념에 대한 완벽한 이해가 물론 돼 있으면 풀 수 있긴 하겠지만 개념에 대한 완벽한 이해가 없어도 약간 수박 겉핥기식으로 개념을 알고 있어도 몇 가지 좀 스킬들, 기술들만 알고 있으면 어려운 문제들이 잘 풀리는 경우가 다반사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경험을 그대로 고등학교 올라와서 적용시키면 당연히 안 좋은 점수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모의고사의 존재 때문이에요. 사실 중학교 때랑 다르게 고등학교 올라와서는 전국 모의고사가 치러지죠. 이 모의고사에서 나오는 가장 어려운 문제들은 단순히 스킬이나 기술들로 풀리는 경우는 거의 없고 개념에 대한 완벽한 이해가 선행이 되어야 그 문제들에 접근을 할 수 있고 이 개념들이 이 문제 풀 때 여기 어떻게 잘 쓰이는지를 완벽히 파악하고 있어야 풀리는 문제들이 그런 가장 어려운 모의고사 문제들이거든요. 이런 문제들이 단순히 모의고사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고 이 목동권에 있는 고등학교들이라면 이런 모의고사 가장 어려운 문제들이 잘 변형돼서 내신 시험에 그대로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풀려면 기술이나 스킬들을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완벽한 개념에 대한 선행이 돼 있어야 이런 문제들에 접근을 할 수 있다. 이게 요지입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 했던 것과는 좀 다른 방법으로 수학 공부를 해봐야 되고 이제 그런 것들을 잘 적용시킨 제 수업이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6일 일요일입니다. 일요일 날 개강을 할 거고 매주 금요일, 일요일 수업을 진행을 할 거예요. 시간은 보시다시피 금요일은 저녁이고 일요일은 오후 시간대입니다. 주 2회 총 4시간씩 총 8시간 수업이 진행이 된다라고 알아주시면 되고 저는 딱 개강했을 때부터 미적분 1 수업을 진행을 할 거예요. 미적분 1은 사실 2학년 과목이긴 하거든요.
근데 제가 미적분 원을 가장 먼저 진행을 하는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린 개념에 대한 완벽한 선행 때문입니다. 사실 미적분 원이 제 개인적인 경험을 살려서 말씀드리면 미적분 원이 개념이 가장 중요한 단원이고 개념에 대한 완벽한 이해가 없다면 모의고사 어려운 문제, 내신에서 나오는 어려운 문제들을 푸는 게 불가능한 단원이에요. 가장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단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학생들이 물론 선행을 잘 하셨겠지만 그 선행에서 진짜 개념을 하나부터 열까지 다 완벽하게 이해했는지 안 했는지는 사실 잘 모르는 입장이다 보니까 미적분 원 수업을 먼저 진행을 할 거고, 이러다 보면 많은 질문을 받는 게 아니 3월부터는 당장 공통수학 1, 2 내신 대비를 해야 되는데 방학 때 미적분 원만 하나요? 당연히 아니죠. 미적분 원으로 수업을 시작하긴 하는데 이제 수업 시간에는 미적분 원이 진행이 될 거고 그 미적분 원 수업을 하는 동안 과제로는 공통수학 1이 나갈 예정이에요. 그다음 미적분 1이 12월 중으로 끝날 거거든요. 수업이. 그럼 이제 그 미적분 1 진도가 다 나간 시점부터는 공통수학 1 진도를 나가면서 3월부터 이뤄지는 내신 대비에 이제 앞서서 풀어봐야 되는 뭐 문제들이나 선행 지식들을 알려주는 시간을 갖는다. 요게 이제 예비고일 시기에 해야 될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것들이에요. 선행도 챙기면서 이제 현행이죠. 3월부터 이뤄지는 내신 대비 현행도 같이 챙겨보는 이런 시간을 갖는다라고 알아주시면 되고, 그럼 이제 공통수학 2는 언제 하냐? 이건 커리를 보면서 말씀드릴 건데 말씀드렸다시피 11월, 12월 동안 미적분 1을 할 거고 12월 중으로 미적분 1이 끝나면 이제 공통수학 1을 1월, 2월 동안 진행을 할 거예요. 공통수학 2는 이제 방학부터 이뤄지는 특강에서 다룰 예정입니다. 이 특강에 대한 안내도 이제 곧 나갈 예정이니까 이제 지금은 커리로 특강으로 공통수학 2를 진행을 할 거다라는 점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수업을 이제 그래서 어떤 식으로 진행할 건지에 대해서 짧게 설명해드리고 마무리할 건데,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사실 중학교 시험과 고등학교 시험은 포맷 자체가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어나는 괴리 때문에 학생들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결국 그 고등학교 시험에서의 포맷에 적응을 하려면 제 생각에는 그런 진짜 시험지를 주어진 시간 50분 내에 풀어내는 연습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수업 진도를 나가기 전에 항상 시험을 치고 진행을 합니다. 제가 직접 시험지를 제작을 해서 진행을 하는 거고, 그 시험지 안에는 진짜 이 목동권에 있는 학교들의 내신 시험 기출문항들 그리고 모의고사 기출문항들을 적절히 잘 섞어서 진짜 이 목동권에 있는 고등학교의 시험지다라는 느낌이 느껴지게끔 제작한 시험지로 시험을 치고 시작을 합니다. 시험을 치고 당연히 틀린 걸 고치고 이제 수업 마치고 오답까지 하고 가는 시스템이에요. 이렇게 매 수업 시간마다 시험을 하나 치고 시작하는 게 학생들이 그 시험지에 적응을 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시험을 치고 시작을 할 거고, 과제 부분은 읽어보시면 아실 것 같고, 시험을 치고 이제 개념 수업을 조금 진행을 한 뒤 결국 핵심은 문제풀이에요. 물론 선행하는 미적분 1은 개념의 비율이 훨씬 더 많긴 하겠지만 공통수학 1, 공통수학 2 수업에서는 개념 설명을 빠르고 완벽하게 한 뒤에 이제 그런 것들을 문제풀이에 어떻게 적용하는지가 주가 되는 수업이다 라고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일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게 클리닉입니다. 클리닉. 사실 수업 시간은 주 2회 4시간에서 총 8시간밖에 안 돼요. 일주일에. 그 일주일에 8시간 수학 공부로 이제 내가 고등학교 올라와서 1등급을 맞을 수 있겠지라는 생각을 하는 거는 너무너무 어리석은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수업 시간과 별개로 진행되는 클리닉에 꽤나 많은 참여를 해주셔야 사실 수업이 진정한 의미를 갖는다라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클리닉이라는 게 뭐냐면 수업 시간과 별개로 이 학기 중에는 사실 일정한 시간을 정해두진 않거든요. 학생들 개개인 학기 중에는 학생들 개개인별로 되는 시간이 너무 천차만별이다 보니까 학생들 개개인의 시간을 맞춰서 클리닉을 진행을 할 거고, 대신에 방학으로 넘어가면 오전 10시부터 1시까지 고정으로 필수 클리닉이 진행이 됩니다. 이 클리닉에 열심히 참여해 주셔야 수업이 진정한 의미를 갖는다. 클리닉 때 뭘 하는 거냐면 이제 학생들 개개인 수준에 맞춰서 추가 문제 풀이가 들어갈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추가적인 테스트가 진행이 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상담 같은 게 진행이 되기도 해요. 이 클리닉 시간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사실 저도 이제 고등학교 3년 내내 고등학교뿐만이 아니라 초등학교 시절부터 계속 학원을 다니면서 코온 이제 사교육의 산물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사교육을 경험을 쭉 하면서 사실 저는 서울대학교 수학교육과를 수시로 현역으로 붙었기 때문에 사실 내신 대비를 학원에서 하는 법을 완벽히 알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상담을 진행한다거나 아니면 수학적인 공부법을 봐준다거나 이런 클리닉 시간을 활용해서 저한테 최대한 뽑아 먹을 수 있는 것들을 많이 뽑아 먹으셔야 이제 수업이 주 8시간 수업 시간 외에 이루어지는 클리닉이 이제 의미가 있을 거고, 이제 그런 클리닉에 많이 참여하면 할수록 저한테서 빨아먹을 수 있는 걸 다 빨아먹으면 빨아먹을수록 이제 저처럼 내신 대비하는 법을 완벽히 익혀 나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제가 강조드릴 부분은 클리닉이다. 클리닉까지 꼭 참여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제 수업을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마지막으로 강조드리면서 제 수업에 대한 안내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더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데스크 통해서 연락 주시면 언제든지 전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